내 이름은 김태연, 52세다. 서울 테헤랄로 52층 타이탄 IT 빌딩의 주인이자 이 회사 회장이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는 30년간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30년 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 여자의 이름은 이수진. 대학교 2학년 때 만나 4년간 사귄 내 생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회장님, 오늘부터 청소업체가 바뀝니다. 최 부장의 보고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항상 이런 사소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그날은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이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오후 6시, 나는 평소보다 늦게 회사를 나서고 있었다. 중국 바이어와의 화상회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46층 내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청소 도구를 끌고 나왔다. 그 순간 내 발이 멈췄다. 50세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의 옆모습. 뭔가 너무나 낯이 익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나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 여성은 나를 보지 않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수진이가 여기서 청소일을 할 리는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대학생 때 그 맑은 웃음소리, 내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출근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온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어제 그 여성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7시 30분 로비에는 청소 직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나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여성이 있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 죄송합니다. 갑자기 누군가 내 구두에 물을 쏟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그 여성이었다. 괜찮습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말했을 때 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30년 전 그 맑은 눈동자, 수줍게 웃던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얼굴이 거기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 태연 씨, 정말 너구나. 정말 이수진 맞지? 우리는 로비 한가운데서 30년 만에 재회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진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여기서 회장님을 아시는 분인가요? 다른 청소 직원이 끼어들자 수진이 당황해했다. 아닙니다. 잘못 봤나 봐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직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쉽지 않았다. 이수진, 정말 수진이었어. 나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30년 전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 때, 영화를 보러 간 날, 한강에서 함께 걸으며 미래를 꿈꾸던 날들,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그날, 1994년 6월 어느 날, 수진이는 갑자기 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집에 찾아가도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의도적으로 수진이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그녀의 일정을 파악했다. 청소 직원들은 보통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일한다는 걸 알아냈다. 수진이는 주로 40층 이상의 고층을 담당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46층 사무실에서 수진이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회장님, 우리 얘기 좀 하자.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지나칠 순 없잖아.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빈 회의실에 앉았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살았어요. 태연 씨는 정말 대단해지셨네요. 신문에서 종종 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수진아, 그때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 나는 30년 동안 궁금했어. 매일 밤 생각했다고. 내 질문에 수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말해봤자 이미 지난 일인걸요. 지금 중요한 건 저는 여기서 일해야 하고 태연 씨는 이 회사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과거가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 나는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내가 간절하게 말했다. 태연 씨, 저한테는 딸이 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말했다. 딸? 나는 깜짝 놀랐다. 28살이에요. 이제 다 큰 어른이죠. 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28살, 1995년생이라면 수진아, 혹시 그 아이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예요. 이미 이혼했지만요.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수진이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고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그 아이 아버지는 누구야? 그건 태연 씨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수진아, 설마. 이제 그만 가볼게요. 늦으면 집에 혼자 있는 딸이 걱정할 거예요. 수진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진이의 딸이 혹시 내 아이일 가능성을 계속 생각했다.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게 1994년 6월이었으니까. 며칠 후 나는 우연을 가장해 다시 수진이에게 접근했다. 수진아, 커피나 한잔 할까?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만 지날 순 없잖아. 회장님, 안 됩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청소하는 아줌마예요. 나한테는 여전히 이수진이야. 대학생 때 그 수진이. 내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이의 마음이 흔들렸다. 단 한 번만요. 정말 한 번만. 결국 우리는 빌딩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딸 얘기 말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자꾸 딸 얘기를 하세요? 시기가 너무 의심스러워. 우리가 헤어진 시점이랑 딱 맞아떨어져. 수진이는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다. 태연 씨,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딸을 만나게 해줘.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안 됩니다. 수진이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왜? 뭘 그렇게 숨기려고 해? 혹시 정말 내 딸인 거야? 그냥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발 그만해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다. 수진이의 반응이 이상했다. 뭔가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다. 며칠 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인사팀에서 신입사원 최종 면접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나는 평소에 신입사원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참석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여성은 젊은 시절의 나와 똑같았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판박이었다. 마치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면 저런 모습일 것 같았다. 성함이 김민서라고 하셨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이수진이세요? 민서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어떻게 아세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잠깐, 다른 분들은 나가주세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나간 후 나는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서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렇게 들으셨군요. 혹시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 있을까요? 1995년 3월 15일입니다. 나는 빠르게 계산했다. 내가 수진이와 마지막으로 함께 보낸 밤이 1994년 6월 3일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9개월 2주 후가 1995년 3월 15일이었다. 틀림없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민서 씨, 네. 혹시 어머니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대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대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사진도 없고요.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실까봐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서야. 아니, 민서 씨. 면접 결과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서가 나간 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딸이야. 내 피가 흐르는 딸이 28년 동안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구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수진이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왜 나에게서 딸을 숨겼는지 알고 싶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를 찾아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수진아, 오늘 민서를 만났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뭔 소리예요?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더라. 면접에서 봤어. 설마. 그럼 이제 왜 거짓말을 했어? 민서는 내 딸이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다. 맞아요. 민서는 당신 딸이에요. 수진이가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그럼 왜 28년 동안 숨겼어? 왜 내가 죽었다고 했어? 당신 부모님이 반대하셨잖아요. 뭐, 가난한 집딸이라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이도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래서 연락을 끊은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당신이 이미 다른 여자와 정략 결혼이 정해졌다고. 나는 머리가 띵해졌다. 그건 거짓말이야.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재벌 딸과 찍은 사진을. 그건 비즈니스 미팅 사진이었을 거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도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흐느껴 울었다. 수진아, 나는 30년간의 오해가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너를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다고. 정말요? 응. 내 집에도 가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 하지만 너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 저는 시골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민서를 낳았어요. 며칠 후 나는 수진이와 민서를 만나자고 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다.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민서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이분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어조가 담겨 있었다. 그래, 민서야. 미안해. 엄마가 28년간 거짓말했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왜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정말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서야, 아빠가 설명해 줄게. 28년 전 아빠와 엄마는 대학생 때 만나서 정말 깊이 사랑했어. 결혼까지 약속했었거든. 그럼 왜 헤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헤어진 게 아니야. 오해가 있었던 거야.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수진아, 그때 일을 정확히 얘기해보자. 수진이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1994년 6월 5일, 태연 씨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셔서 갔는데 태연 씨는 장남이고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있는 아들인데 가난한 저와 결혼하면 앞길이 막힌다고 하셨어요. 내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태연 씨가 이미 대기업 딸과 만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정략 결혼이 거의 확정됐다고.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야. 어머님이 증거까지 보여주셨어요. 태연 씨가 정장을 입고 예쁜 여자와 찍은 사진을. 그건 아버지 회사 일로 간 비즈니스 미팅이었을 거야. 하지만 저는 그때 20살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고 어머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요. 태연 씨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에는? 민서가 물었다. 한 달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태연 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간 거야? 내가 물었다. 네, 외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그곳에서 민서를 낳고 키웠어요. 엄마, 그럼 아버지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 민서야. 아빠는 28년간 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아버지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성공하신 분이 결혼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엄마를 잊을 수 없어서야. 28년간 단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우리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28년이라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진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야. 민서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부모님을 갈라놓은 건 아니죠? 민서야, 나는 딸의 두 손을 잡았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천사야. 그날 밤 나는 30년간 써온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매일 밤 수진이를 그리워하며 적었던 글들이 빼곡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2024년 10월 30일
오늘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되찾았다. 28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수진아, 민서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민서가 나를 부축하며 버질로드를 걸었다. 28년 늦은 아버지와 딸의 첫 스킨십이었다. 아빠, 28년 동안 엄마를 기다려 주셔서 고마워요. 민서야, 아빠가 더 고마워. 너 덕분에 엄마를 다시 만났으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대신해 우리는 민서와 함께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에서 3명이 손을 잡고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날 밤 수진이가 말했다. 태연아, 아직도 꿈 같아. 꿈이 아니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28년간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민서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1년 후 민서는 내 회사에서 마케팅팀 대리로 일하고 있다. 실력을 인정받아 빠른 승진을 했다. 다른 직원들은 처음에는 회장 딸이라고 특혜를 받는다고 수근거렸지만 민서의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고는 모두 인정하게 되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는다. 대신 나와 함께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한다.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수진이가 재단 설립 이유를 말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날 민서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빠는 확인해 봐야지. 나는 딸을 놀리며 말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청년이었다. 대학교 교수의 아들로 성실하고 착했다. 아버님, 민서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의 진심을 보고 나는 마음을 놓았다. 우리 민서 부탁한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절대로 부모의 반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 진짜 사랑이라면 끝까지 함께해.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 봄 민서의 결혼식 날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28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야 할 수 있었다. 아빠,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저도요. 아빠와 엄마가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서가 신랑에게 가기 전 나에게 말했다. 아빠, 28년간 엄마를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를 보내며 수진이가 내 팔을 끼고 말했다. 우리도 이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네. 그러게.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더 행복할 거야. 1년 후 정말로 민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아빠, 엄마, 저 임신했어요. 수진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는구나. 손녀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핏줄이 이어지는 거야.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2026년 4월 15일. 오늘 민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나는 곧 할아버지가 된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무궁무진하다. 수진아, 민서야, 그리고 태어날 아가야.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다. 진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걸 나는 이제 확실히 안다. 30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 나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매일 밤 수진이에게 말한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나도 그래.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앞으로 30년 더 행복하게 살자. 그래, 우리 함께 늙어가자.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었다.